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다룰 수 있죠.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쉽습니다. 그런데 특히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아주 기초적인 개념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곡선입니다. 지수함수라고 보겠습니다. 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2x승이고 얘가 y는 2x 빼기 3승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을 탁 잡았을 때 이게 이쪽으로 3만큼 이동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평행선을 그어버렸을 때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무조건 3으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평행 이동된 만큼. 어디를 그어도 이렇게 어디를 그어도 요 길이는 3이에요. 평행 이동된 만큼.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의 요 도형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휘어져 있는 정도 보이시나요? 이걸 곡률이라고 하죠. 곡률. 그건 몰라도 됩니다. 용어는. 어쨌든 이 휘어져 있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요걸 잘라서 이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요 가로 길이가 3으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걸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2X승이고 얘가 Y는 2X승의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경우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수직한 선을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수직한 선을 그어봤을 때 어디를 그어도 요 길이는 3입니다. 평행이동한 만큼. 그래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이 곡선 두 개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떼서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되죠. 넓이가 같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요 세로 길이 자, 요 길이는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X축 방향으로만 또는 Y축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은 이걸 X축으로 2만큼 뭐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2X승이라고 보고 얘가 Y는 2의 X 빼기 2승의 플러스 1이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뭐 평행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2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직한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1이라고 무조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어떤 점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점 여기 있습니다. 이 점이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요게 2만큼 이동되고 요게 1만큼 이동됐기 때문에 이 점이 이동된 점이 이 점이에요. 이 두 점을 연결해 버리게 되면은 이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Y축 방향으로 동시에 평이동을 할 때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어도 평행하게 이렇게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도 2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이 점이 이만큼 1만큼 평이동돼서 이 점으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곡선과 이 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적인 내용은 이해했으니까 일단 볼까요? 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울기가 다르네요. 그럼 이걸 좀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얘를 y는 마이너스를 바꿔서 3분의 2의 x 빼기 1승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곡선을 자 여기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x 빼기 1이 있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선 보이시나요?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요 2죠, 2. 평행한 두 직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4개를 정확하게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1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다시 빼기 1승에 플러스 4예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요거부터 볼까요? 요게 y는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얘가 y는 2x 플러스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를 물어보는 거겠죠. 여기.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수평선 그어서 무조건 2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그래프로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에 좀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는 게 요 점을 지나는 수평선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점 보이시죠? 요 점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긋냐면 자 다시 그을까요? 요 점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을까요?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떼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프로 프로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손으로 직접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좀 집중해서 보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이러지 않을까? 이 곡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점이 여기 보시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면 이 점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해서 혹시나 이 점으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의심을. 그러면 그거는 의심에만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직선이 주어진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라고. 기울기가 인 거 보이시죠?
자, 이 점과 이 점이 이 곡선의 입장에서 방금 이야기한 거고, 이 점과 이 점은 이 직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죠. 그런데 기울기가 2예요. 그죠? 하필이면 2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뭘로 표기를 해드릴까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해서 이게 기울기가 2가 됩니다. 되겠죠? 일치하죠. 그 의심이 이 곡선 위에 있던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으로 이동한 거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직선 위에 두 점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로 일정하게 된다. 그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하면 기울기죠. 라고 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4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이 되는 거는 가로 길이입니다. 이 가로 길이는 이 점은 곡선 위의 점이지만 이 점은 곡선 위의 점이 아니죠. 그럼 이 가로 길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두 직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은 이 직선을 Y축 방향으로 플러스 8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야 11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점이 위쪽으로 8만큼 이동해야 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고 우리는 지금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X 자리에다가 다시 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4를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를 곱해주게 되면은 2x 플러스 11이 나오죠. 그 말뜻은 x 자리에 x 플러스 4를 대입했다는 소리는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로 길이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4, 가로 길이 4 해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 곱하기 4, 16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있으면 가로선을 꺼버리면 무조건 요 길이가 3입니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있으면 요 길이는 무조건 이동되는 양만큼입니다. 하지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가로 길이를 그었을 때 2 아니에요. 이 직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문제가 성립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되려고 하면 이 기울기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이 곡선과 직선이 이루는 넓이 그래서 보시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곡선이 휘어져 있는 정도 보이죠? 이거 휘어져 있는 정도 보이죠? 이게 일치해야 이걸 떼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문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비슷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답은 16이 나와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제 앞에 문제랑 차이점은 앞에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 좀 더 편하겠죠. 대충 봐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행선을 이렇게 꺼주면 되겠죠. 이렇게 꺼주게 되면은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죠?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를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요거와 요거의 관계. 항상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그죠?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이만큼, 4만큼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봤듯이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는데 이 말뜻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게 마이너스 2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딱 이동하게 되면은 이 두 점은 직선 위에 있는 거죠. 이 기울기와 일치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요 길이가 2라는 소리입니다. 요 길이가 4고 길이에요. 길이. 이동된 양이 아니라. 그 다음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높이는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가로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로 길이는 이 직선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죠. 요 x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까요? 플러스 8. x자리에 x 빼기 4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구나. 그래서 요 길이가 4인 겁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16. 간단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a의 x승. 자, 여기 보시면 a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죠.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여 n, 8을 지나게 할 때 이 그래프의 y절편을 bn이라고 하자. 자, 이게 0이 된대요. 이때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좀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죠. 그리고 n, 8을 지나게 한대요. 그럼 이게 지금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정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k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걸 지난대요. 지난다 라고 하면은 이 좌표를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면 평행이동을 먼저 시키게 되면은 a의 x 빼기 k승이 될 테고 얘가 n, 8을 지난다. 여기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8은 a의 n 빼기 k승이 됩니다. 이때 요 k부터 먼저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k가 지금 지수에 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n 빼기 k는 n 빼기 k는 로그 a의 8이 되겠죠. 그러면은 k 값은 어떻게 되죠? n 마이너스 로그 a의 8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이때 요거에 y절편이 bn이래요. y절편에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b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은 a의 마이너스 k승이 되겠구나. 그죠? 그럼 k 자리에 원래 요식 요걸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n에 플러스 로그 a의 8이 되고 얘를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의 마이너스 n은 로그 a의 마이너스 n승이 됩니다. a의 마이너스 n승 더하기 로그 a의 8 되겠죠. 그럼 얘는 a의 로그 a의 마이너스 8 곱하기 왜 이러죠? 자, a의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알죠? 로그의 성질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승이 됩니다. 자, 이게 bn이에요. 이때 여기 b1, b2 쭉 해서 더해져 있죠. 그럼 얘는 로그 b1 그럼 1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럼 8 곱하기 다 곱해지는 겁니다.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b2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4승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5승 이게 0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만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만큼은 요거 2세제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의 15승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A의 마이너스 15승이 될 겁니다. 이게 지수로 다시 바꿨으니까 1 되겠죠. 그죠? 그럼 A의 15승이 2의 15승이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A 값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 자, y는 ax 제곱, 그 다음에 y는 로그 ax 제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밑조건입니다. 이 밑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1보다 큰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요 그래프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a분의 1의 x승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한 거죠.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하기 전의 그래프는 이렇겠죠. 그죠? 그 말 뜻은 요 a분의 1, 밑이 1보다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a분의 1이 1보다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말 뜻은 a가 1보다 작다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0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조건 하에, 그죠? 요 조건 잘 보셔야 되겠죠? 이런 조건 하에, 자, 요런 조건 하에,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도 지금 밑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의 a제곱에 플러스 a의 플러스 4분의 1이죠. 이걸 이대로 가면 좀 불편하니까 그냥 b라고 잡겠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지금 이차함수 형태죠. 4분의 1로 묶어서 a제곱 빼기 4a에다가 플러스 4 빼기 4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1이 나오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위로 볼록하게.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2,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b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통째로 b인 겁니다. 그럼 a가 지금 0과 1 사이라고 제한되어 있죠. 0과 1. 0은 여기 어딘가 있을 테고 1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가 2니까. 그죠? 자, 그러면 0,4분의 1 될 테고 여기가 1,1이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만 남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b의 범위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걸 이용해서 b의 x 빼기 1제곱에 빼기 5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y는 b의 x 빼기 1제곱 맞죠? x 빼기 1승에 빼기 5. 자, 그러면 일단 이걸 그릴 때도 한꺼번에 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조금 편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b의 x 빼기 1승에 빼기 5. b가 지금 4분의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걸 한 방에 1만큼 이동시키고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켜서 뭐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물론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꺼번에 한다면은 점근선이 마이너스 5만큼 내려오겠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럼 이런 형태는 이제 보시면 3, 4, 5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3번은 아니겠죠? 그죠? 0을 넣어주게 되면은 0은 아닙니다, 얘가. 그죠? 얘 탈락. 그러면 4번하고 5번 중에 답인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뭔가 기준이 돼 있네요. 이걸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한 방에 하는 것도 좋지만 자, 천천히 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B의 X승, B의 X승이면은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일단 단계별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1만큼 이렇게 이동.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지점이 생기죠. 이 지점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y절편이죠. 일단 이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냐면은 y는 b의 x 빼기 1승을 생각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럼 여기 0을 넣어보게 되면 b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b의 범위가 이런데 b의 마이너스 1승은 어떤가요? 뒤집어 버리게 되면은 b의 마이너스 1승은 4보다 작든지 아니면 1보다 크게 됩니다. 그 말 뜻은 이 지점이 b의 마이너스 1승인데 여기 어딘가가 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4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이걸 y축 방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만큼 내리는 거예요. 5만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4라고 하는 지점은 5만큼 내려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지점은 마이너스 4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이 지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이 조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서는 밑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밑조건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앞의 문제와 유사하죠. 오히려 더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밑이죠. 저게 어떤 상태냐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째로 b라고 보겠습니다. b 이렇게.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4a 제곱에 플러스 4a에 플러스 1 되겠죠. 얘는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fx가 b의 x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b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그래프는 2a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떻죠?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꼭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0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접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0은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비워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비워야 되고 0과 마이너스 1은 잘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수평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여기는 비운다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b의 x승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b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역이죠, 치역. 0하고 1 사이인지 아니면 1보다 큰지.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안 주어져 있지만 이 뒤에 뭔가 더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지수가 뭐 바뀌어져 있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b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구분해야 되지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둘 다 점근선은 y는 0입니다. 그죠? 얘는 바뀌지 않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이면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요 b가 어떻다는 소린가요?
0과 1 사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상황이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그래프면 그러면 F1은 1보다 작단데 자 1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1이에요. 1. 그죠? 함수값이. 그럼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죠? 여기가 1이니까 밑에 있죠?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A가 1보다 크면 1. 1은 어디 있죠? 1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은 요게 밑인데 9보다 크다가 되겠죠. 밑이 1보다 큰 상태예요.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는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있죠. 이 그래프이면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F1과 F-1 F-1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어딘가 그 다음에 1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어딘가 여기가 F의 마이너스 1이고 여기 F1 되겠죠. 그러니 이 말도 맞는 말이죠. 답은 5번 돼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볼까요? y는 2x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에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 곡선을 fx라고 하자. fx와 직선이 만나는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K라고 할 때 K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 fx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지금 2x이고 여기 fx죠. 자 이걸 먼저 y축에 대해서 다시 요거 2x승을 y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대칭이동을 시켜보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요 지점이 지금 A고 여기 그 다음에 요 곡선을 y축 대칭이동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이동시키는 건데 보시면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요 지점 직선하고의 교점이죠.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요 지점 요 곡선을 x축으로 4분의 1만큼 y축으로 4분의 1만큼 이동한 게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점이 이동된 게 요 점이지 않을까? 라는 의심. 앞에서 많이 했죠. 그럼 요렇게 가는 거니까 요게 4분의 1이고 요게 4분의 1이지 않을까? 그래서 봤더니 이 직선의 입장에서 봤더니 직선 위에 두 점이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하필이면 기울기가 1입니다. 일치해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직선 요 길이를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K값은 자동으로 4분의 루트 2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러면은 이게 K값이니까 K제곱분의 1은 얼마 되죠? K제곱이 16분의 2가 되겠네요. 뒤집으면 답은 8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평행이동에서 다뤘던 내용 그게 그대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 연습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직접 첫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프가 두 개 주어져 있죠. 항상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보시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면 평행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이거죠. 바로 이 길이가 3입니다. 이 고정이죠.
그 다음 그러면 여기 같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요 길이도 3이 되겠죠. 둘 다 3이다라는 소리예요. 둘 다 3. 이렇게. 그죠? 이게 3입니다. 자, 근데 항상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좌표부터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A의 Y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를 A, 3의 A 플러스 1승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B의 좌표는 여기서 X축 방향으로 3만큼만 이동하면 되겠죠. 그 B의 좌표는 A 플러스 3, 3의 A 플러스 1승이 될 거고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이 점의 좌표는 그대로 A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A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A, 3의 A 빼기 2승이 될 겁니다. 뭐 이 길이를 이용해도 되고 이 길이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딱 봐도 지금 요거 보이죠? Y 좌표의 차이가 3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3의 A 플러스 1승에서 3의 A 빼기 2승을 빼주게 되면 이게 3인 거예요. 그죠? 이걸 푸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A승 그 다음 빼기 9분의 1의 3의 A승인 거는 아시겠죠? 이게 3이다. 그러면 9분의 26인가요? 곱하기 3의 A승이 3이 되고 결국 3의 A승이 얼마죠? 26분의 27이 될 겁니다. 그런데 A의 Y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3의 A 플러스 1승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곱해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3의 A 플러스 1승은 26분의 81.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셔야 되겠죠? 풀어보셨죠? 답은 5번 돼야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부터 파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쌤, 근데 여기는 K가 곱해져 있는데 평행이동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Y는 K를 2의 로그 2의 K로 바꿀 수 있죠. 이게 K입니다. 그리고 2의 X제곱. 그럼 결국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K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그죠? 양수라고 한다면은 이게 음수 방향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근데 말이 안 맞죠? 이 점이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 음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라는 게 말이 안 맞습니다. 어떠면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 말 뜻은 뭔가요?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게 이 점이죠. 그죠? 근데 식으로만 보면 마이너스 로그 2의 K인 겁니다. 그러면 이 로그 2의 K 자체가 음수다라는 이야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양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죠? 그럼 로그 2의 K는 어떻다라는 거죠? 음수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음수가 되죠.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동된 거리는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요게 함정입니다. 이 문제의 함정. 그냥 이걸 로그 2의 K라고 자꾸 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마이너스 로그 2의 K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래요. 그럼 요것도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되겠죠. 근데 BC의 길이, 대각선 길이가 4루트 이래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면은 요 대각선 길이는 마이너스 로그 2의 K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이게 4루트 2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루트 2 약분시켜주고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계산하면 K는 2의 마이너스 4승 16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지금 K분의 1의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K분의 1은 얼마다? 16이다.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조심하세요. 이동된 양은 플러스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